자, 그리고 오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무현 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. 취임식 장면 보겠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저도 재단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. 언젠가 나도 이사장 한번 해야지. 근데 생각보다 훨씬 좀 여러 사정상 제가 안 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한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유시민 저는 작가라고 지금 생각합니다.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 한 활동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작가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 기자분들 많이 오셨구나. 어떤 상황이 요구할 때도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다시 이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현재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고요. 그 상황 그대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렇습니다. 네, 취임식 자체도 관심이었습니다만은 유시민 작가가 다시 정계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,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. 네.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. 제가 관련해서 좀 취재를 상황. 했었는데 저는 오늘 기자회견 지켜보면서 이분은 네. 정치 나갈 생각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좀 더 굳히게 됐습니다. 네. 첫째, 만약에 정말 정치를 나갈 생각이 없다면 오히려 둥을 치면서 네. 아니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. 과거에 정치를 일단 그만뒀다가 나온 사람들 발언을 보면 정말 완전히 정치를 떠난다고 합니다. 되게 김대중 예. 대통령 유명하죠. 92년도 그 YS와의 대결에서 패한 다음에 예. 정치를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이렇게 하고 영국으로 가셨습니다. 네. 그러고 나서 불과 2년 뒤쯤에 이제 복귀를 했죠. 또 얼마 전에는 손학규 전 대표가 그때는 전 대표였는데 이제 그 뭐 아름다운 퇴장이다 뭐다 해서 언론의 박수를 받으면서 완전한 퇴장을 다짐하고 떠났습니다만 네. 얼마 안 돼 복귀했습니다. 두 분의 입장이 똑같습니다. 뭐냐, 나는 의지가 떠나는 의지가 분명했는데 국민들이 나를 불렀다. 조금 전에 지금 저는 바로 저 유시민 신임 이사장도 그랬지 않습니까? 내 의지는 분명히 안 한다고 한다는 건데요. 의지는 관계 없습니다. 국민들이 원하니까 정치는 나오는 겁니다. 나는 나오기 싫은데 국민들이 다 부르는데 어떡하냐. 그래서 부득이 약속을 깨게 됐다. 이게 대부분 정계 복귀하는 사람들의 너무 경향입니다. 강하게 부인을 해. 그렇죠. 해서 강한 오히려 좀- 부인은 오히려 좀더 긍정 의심스럽다고 가능성 그렇습니다. 그러죠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강찬 의원께서 아주 확신에 차서 지금 전망을 하셨으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. 만약에 정치 재개한다면 민주당적으로 재개합니까? 정의당적으로 재개합니까? 정의당 지금 저 정의당은 탈당을 하셨습니다. 6월달에 탈당을 했고 저는 여러 가지 우선 그리고 아무래도 노무현 재단이라는 곳은 민주당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곳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민주당은 친노 친문의 당인 거고 누가 뭐라 해도 또 친노 친문의 가장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는 최고의 핵심 고갱이는 노무현 재단입니다. 네. 정말 하루에 얼마 안 되는 버는 돈 그거 가지고 한 달에 10,000원, 20,000원씩 푼돈을 내서 세상에 70억, 80억씩 만드는 재단은요. 전 세계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로 뜨거운 애정을 지금 가진 보시지만은 네, 역대 노무현 재단 이사장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. 전현직 전직 총리가 2명 있고 현직 대통령도 있고 말이죠. 그리고요, 저 중에서 4명, 5명 중에 4명이 다 대선 내지 대선 경선에 도전했습니다. 게다가 예. 이해찬 당대표가 되고 나서 본인이 맡고 있던 노무현재단 이 이사장직을 실질적으로 유시민 작가에게 물려주다시피 했던 정황들을 그렇죠. 보건데 네. 이해찬 당대표가 본인 스스로 대권에 출마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킹메이커로서 차기 총선과 대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. 예. 게다가 유시민 작가와 이해찬 당대표 간의 관계, 인연이라는 거는 과거 서울대학교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예. 본인이 초선 국회의원 했을 때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고 본인이 국무총리 했을 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으면서 아하.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적 그러네요. 관계를 가지고 왔던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정치권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친노 친문 진영의 이 직계를 바탕으로 차기 대권 주자의 군을 형성할 수 있는 인물들이 좀 넘쳐나야 되는 건데 없어요.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광재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정계 등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짧게만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근데 왜 이해찬 대표는 빼놓습니까? 차기에서. 듣는 이해찬 대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저는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도 유시민 작가를 저런 중요한 자리에 앉힌 포석이 있다고 보는데 저렇게 킹메이커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킹도 되는 겁니다. 그렇게 예. 또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는 이제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저렇게 킹메이커를 끊임없이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지금 김평호가 잘 지적하셨는데 본인도 그 킹 후보에 하나 들 수 있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네.